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인간관계, 성공과 실패, 그리고 권력의 흐름 뒤에는 수천 년 동안 변치 않는 심리적 원리들이 숨쉬고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원리들을 꿰뚫어보고 현대의 마키아벨리라 불리는 한 사상가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 삶을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귀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현대 철학은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데이터와 수치로 증명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학마저도 과학 저널과 수학 공식을 인용하며 인간의 의식을 분석하려 듭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닿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소크라테스는 혹은 근대의 니체는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사유의 힘만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길어 올렸습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환생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데이터가 부족한 주관적인 궤변이라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철학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일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동양의 선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선불교는 복잡한 관념이 아닌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일상 속에서 궁극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과 철학이 분리되지 않는 경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혜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은 황금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상상 이상의 가치로 변모할 화폐와 같죠. 인생에서 기술을 배우는 데 쓰지 않은 시간은 결국 당신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 추락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깨달음입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안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수년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헤맸습니다. 생계를 위해 잠시 몸담았던 기자 생활은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면 잊히는 기사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도 읽히는 글을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배낭 하나 메고 유럽을 떠돌며 소설가를 꿈꿨습니다. 런던, 파리, 그리스, 스페인을 전전하며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훈련되지 않은 제게 글쓰기는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좌절과 우울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할리우드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글을 쓰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지만 이 또한 끔찍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타협을 싫어하는 통제광이었고 여러 사람의 입김에 제 글이 변질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의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실패와 방황의 연속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통해 마감 압박 속에서 글 쓰는 법을, 소설가 지망생 시절에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법을, 할리우드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 단단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 한 출판인을 만나는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즉흥적으로 권력의 48가지 법칙에 대한 아이디어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을 쓸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8년간 쌓아올린 모든 기술과 훈련 덕분에 저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술을 쌓는 고통의 시간 없이 곧바로 기회가 왔다면 저는 분명 실패했을 것입니다. 기술이 없는 삶은 끝없는 혼돈의 연속입니다. 이 길로 갔다 막히고 저 길로 갔다 헤매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기술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안개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보는 나침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깊이 생각하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저장하는 것을 넘어 뇌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뇌의 배선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생각이라는 비물질적인 것이 뇌라는 물질을 바꾸는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기술이라는 벽돌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당신에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비옥한 토양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위대한 무언가가 싹틀 차례인 것입니다. 명성은 권력의 초석입니다. 명성만으로도 상대를 위협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명성이 무너지면 당신은 취약해지고 사방에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평판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게임은 순수한 심리전입니다. 포커 게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이전에 허세를 부렸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권력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의 CEO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야구처럼 타율이나 방어율 같은 명확한 수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리 게임의 대가들입니다.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언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더 위협적인지를 압니다. 그들은 권력의 법칙들을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명성은 당신보다 먼저 그 방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회의에 5분 늦었을 때 사람들은 교통체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은 일부러 힘을 과시하기 위해 늦는군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클럽 프로모터로 일했을 때의 경험은 명성의 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나이트클럽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음악이 있는 방에서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곳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어떤 곳은 파리만 날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평판입니다. 저 클럽은 항상 재미있다는 평판이 쌓이면 더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는 다시 더 좋은 평판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명성은 쌓아 올릴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당신을 돕지만 무너질 때는 당신의 가장 뛰어난 업적마저도 폄하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평판이 붙어 있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는 한번 팔면 다시는 되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특히 오늘날 SNS에 무심코 올린 글 하나, 사진 한 장이 10년 후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당신의 평판을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혀를 통제하지 못해 튀어나오는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이상하고 기이하고 낯설고 다르게 만드는 것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힘의 원천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체 가능한 존재는 언젠가 반드시 대체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면 회사는 더 적은 돈으로 당신을 대체할 젊은 사람을 고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유일한 방어책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은 본질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DNA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합인 것처럼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고유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특한 취향, 기이한 습관, 남들과 다른 생각들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집단에 소속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지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고 남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 내면의 고유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 결국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와 활기가 모든 것을 가려주니까요. 하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 채 유행만 좇고 있다면 우울과 소외감이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혹은 위대한 예술가들. 그들은 모두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무기로 삼았습니다. 다빈치 같은 천재는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힘은 바로 그들의 대체 불가능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처럼 특별한 재능이 없는 거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잊고 있거나 그것을 꺼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권력의 48가지 법칙을 처음 썼을 때 그 책의 형식은 매우 기이했습니다. 여백의 글이 있고 이미지와 인용구가 뒤섞여 있었죠. 마치 제 복잡한 뇌 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책을 다른 책들처럼 평범한 형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본 모습입니다. 싫으면 계약을 파기해도 좋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타협해서 책을 평범하게 만들었다면 그 책은 수많은 다른 책들 사이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책이 이상하고 낯설었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띄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도 괜찮다고 세상에 선언할 용기 말입니다. 사람들은 비범해지기를 원하면서도 남들의 비웃음을 살 정도로 튀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전자를 위한 대가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평범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만이 가진 기이한 습관, 독특한 생각, 예측 불가능한 매력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특함은 당신이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당신만의 의무이자 선물입니다. 첫 시도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은 저주와 같습니다. 초기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버리면 우리는 교훈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고 겸손과 경계심을 잃어버립니다. 주변에는 당신의 천재성을 찬양하는 아첨꾼들만 들끓게 되죠. 그들은 당신의 어리석은 아이디어에도 박수를 칠 것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는 끔찍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힙합계의 거물, 50센트의 이야기는 실패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첫 앨범 발매 직전 총격 사건에 휘말렸고 음반사는 그와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최악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대 음반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의 가장 큰 무기는 길거리에서의 경험과 진정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반 대신 믹스테이프를 만들어 길거리에서 직접 팔기 시작했고, 이는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 수많은 원히트 원더 중 하나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20대에 권력의 48가지 법칙을 쓰고 성공했다면 저는 분명 망가졌을 겁니다. 39살이 될 때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기에 저는 성공의 이면에 도살인 위험을 알고 있었고 성공에 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제게 겸손과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책을 쓸 때마다 이번 책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작업합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저를 더 치열하게 만들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공에 취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긴장감이 당신을 깨어있게 하고 당신의 성공을 계속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당신이 표적이 될 만큼 중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관심과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즐겨야 합니다. 만약 인생의 모든 일이 쉽기만 하다면, 당신에게 어떤 적도 저항도 없다면 당신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위대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조 프레이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위대한 복서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라이벌의 존재가 그를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배트맨에게 조커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적의 존재는 당신을 완성시킵니다. 도전은 우리 안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는 책을 쓸 때마다 항상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너무 쉬운 도전은 나태하게 만들고 너무 어려운 도전은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능력보다 살짝 높은 곳에 있는 목표는 우리의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였던 백열전구에 대해 신문에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나는 곧 백열전구를 완성할 것이며 5년 안에 뉴욕시 전체를 전깃불로 밝히겠다. 그의 동료들은 미친 짓이라고 말렸지만 이 공언은 엄청난 압박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구에 매달렸고 결국 5년 안에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압박이라는 연료를 주입하여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공격과 의심,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과한 높은 목표는 당신을 부술 수도 있지만 당신을 훨씬 더 강한 전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압박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 도전을 즐기십시오.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그 법칙들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작은 실마리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심리의 게임이며 차곡차곡 쌓아올린 기술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황금과 같고 당신의 평판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견고한 성이며 당신의 독특함이야말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회가 정해놓은 정답에 당신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 내면에 기이하고 낯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용기를 내어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